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부진했던 지표를 이 빅테크들의 호실적 랠리가 좀 덮어줬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올라갔죠. 여전히 뭐 메타 플랫폼즈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호실적을 내고 나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수가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장 마감하고 나서 아마존이 실적이 잘 나와서 시간 외에서 11%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우리의 해석이 궁금하고요. 어젯장도 국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의 부활 신호탄이 또 감지가 됐는데 뉴욕장과 국내장의 좋은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5월 1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휴장 전에 팔고 가려는 심리는 없을지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왔던 소식들 지금부터 점검해 보시죠. 하나씩 열어봅니다. 일단 어젯장은 양지수 모두 상승이었고요. 최근에는 조금 잊혀졌지만 그래도 연초부터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코스닥의 강한 시세, 2차 전지의 상승으로 대변되는 그 흐름이요. 어제 코스피는 0.4% 올랐고요. 코스닥은 2% 이상이나 뛰었습니다. 미국의 은행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호적인 국내 실적과 2차 전지 부활, 낙폭 과대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한 것도 영향을 줬고요. 우리장 6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자, 어제 과매도의 진입 후에 곧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로 들어온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포착이 됐고요. 어제 올랐던 쪽은 다양한 섹터, 다양한 테마가 눈에 띄었습니다만 그중에 상승률로 조금 눈에 띄었던 쪽은 2차 전지, 건설기계, 미용기기, 방산 쪽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밀려난 쪽은 조선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 내놨던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조선주들이 장중 실적을 거의 다 내놨는데요. 대다수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 데이터 자체는 좋았는데 컨센보다는 조금 미달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사료나 도시가스 종목들도 어제는 내렸습니다. 자, 어제 실적이 많이 쏟아졌어요.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왔었고요. 한화그룹주, 포스코그룹주, 방산, 조선, 금융사 등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가 가장 실적으로는 피크 시기였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요. 얼추 이제 오늘 새벽 마감된 빅테크들까지 지나가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기업 실적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는 로봇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요즘이죠.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탑2의 실적을 다 열어봤고 그들의 감산 기조, 감산에 대한 나름의 의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통과에 대한 기대감 등장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손익 개선이 신호탄이 조금 되면서 며칠 눌려 있었던 부분에서 회복의 신호를 살짝 줬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의 어제 급등도 당연히 2차 전지 쪽에 대한 다시 주도권을 잡나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장이 오르다 보니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가 있네요. 하나씩 반도체, 2차 전지만 간략하게 보고 가죠. 반도체입니다. 반등의 근거가 차곡차곡 쌓이는 기분이에요. 다만 제대로 치고 나가주는 타이밍은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반등의 근거 중 하나, ASML이나 램리서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반도체사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 국내 반도체 전방들이 실적이 비교적 괜찮고 그들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호재입니다. 그리고 감산이요. 시장에서 지금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감산이나 생산의 탄력적 조절에 대한 코멘트 등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삼성이 반도체 최대 25%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DS 부분이 이미 10에서 15% 정도 2분기 들어서 감산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보다 좀 더 공격적인 감산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산했을 때 공급 부분이 조절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지금 DDR4에서 DDR5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죠. 이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산 효과를 가져옵니다. DDR4만큼 5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 또한 가격 결정력에
영역에서 조금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AI,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EUV까지 새롭게 바라볼 모멘텀 등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걱정되는 건 이거죠. 수요입니다.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가 모두 연초 대비 수요 둔화가 포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도 생각보다는 아직 미약하고요. 서버 업체들의 재고 부담이 있다라는 삼성전자의 컨콜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만 삼성에서는 2분기에 서버 고객의 재고 소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또 긍정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곡차곡 쌓이는 반등의 근거를 봐야 될지 아직 좀 가늠하기 어려운 수요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을 살짝 늦춰야 될지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열어보시죠. 어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들려왔던 2차 전지 소식들입니다. 어제는 전해드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만남, 그 안에서 기가팩토리 키워드가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과 도요타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 소식,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30조 계약 소식. 이건 이틀 전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시장 반영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서 섹터가 올라가니까 또 호재성 이슈로 보는 거죠. 에코프로 그룹이 정부의 LFP 전지 개발 사업을 따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고평가 논란이 일부 줄었습니다. 삼성 SDI 실적도 양호했고 LFP 배터리 개발한다라는 이야기와 하이니켈 양극재 90% 이상의 니켈 함량 배터리 만들어간다라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상승의 근거를 조금 만들어줬는데요. 또 하나 이게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이라서 좀 살피고 가고자 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리튬 2단계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라고 하죠.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쪽이 포스코 엠텍, 웰크론한텍, 조선내화, 백광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 관점이 아니시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좋은 뉴스들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건 긍정적입니다. 자, 뉴욕장 보실까요? 시원하게 키워드 하나로 잡으라면 반등입니다. 반가웠어요.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면서 장초 대비 끝까지 좋은 탄력을 유지해줬습니다. 다우 1.5, 나스닥은 2.4%나 올랐고요. S&P 500도 강세였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분야별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고용 부분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둔화됐습니다. 이 말은 실업한 이들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용은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 부분이 반대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강한 고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경기 부분이요. 저게 또 오늘은 또 많이 언급이 됩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1.1% 증가로 나왔습니다. 지난 4분기 2.6%였고 시장의 예상은 2%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GDP 쪽에 대한 전망이 확 냉각됐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을 한 거죠. 내용을 보면 재고가 감소한 것도 영향이 있지만 민간 투자가 많이 줄어든 것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투자가 줄었다는 건 좋지 않죠. 그런데 그 내부에서 서비스 소비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소비 지출은 늘었다? 결국 미국 경기는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침체 우려 속에 소비의 상승,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서비스 소비 등이 여전히 좋았다라는 것에서 인플레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 데이터인데 인플레를 자극한다? 뭔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분기 PC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 물가는 또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죠. QOQ 기준이고요. 오늘 밤 9시 30분에 또 YOY로 전년 대비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는 무게 두는 쪽이다 보니까 오늘 밤 9시 30분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러한 이슈 속에 어찌됐건 인플레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 등이 올라갔고요. 유가, 달러 모두 상승 나왔습니다. 시장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데이터보다는 실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의 호실적에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죠. 견고한 기업 이익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타임라인이 뒤로 밀릴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다가오는 FOMC 연준에게 그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게 보죠. 빅테크의 중력이라고 표현해봤는데 빅테크가 정말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끌고 가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다 같이 올라섰어요. 메타는 호실적 내놓고 모건 스탠리, JP 모건, 시티, 골드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서 모두 목표가를 $300 이상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14% 폭등이 나왔고요. 빅테크와 한동안 걱정했던 금융주에서도 상승이 확인됐죠. 전기차 쪽은 테슬라가 4% 이상 올랐는데요. 돈나무 언니의 테슬라 사랑이 대단합니다. 또다시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반도체 쪽도 반등은 반등인데 옆에 빅테크 대비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일단은 최근에 올랐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전력 반도체 쪽이 부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죠. 울프스피드가 20% 급락이 나왔고요. 온세미컨덕터도 3%, 또 NXP 모두 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 쪽의 부진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전력 반도체 관련주가 KAC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흐름을 받아가는지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좋지 않았던 쪽에서는 에브비 8% 밀렸어요.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고요. 캐터필러나 디어 등의 산업재 쪽 종목들도 오늘은 하락이었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고요. 모비라이 자율주행 쪽이죠. 16% 급락했다라는 점도 살펴야 될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시간 외에서 나왔는데 아마존의 서프라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실적을 내놓고 시간 외 폭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서프라이즈네요.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시간에서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되는 것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AWS라고 해서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쪽인데 이 부분이 매출 견인을 해줬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만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 내놓고 밀렸었거든요. 시간외에서. 그런데 다시 인텔 쪽에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분기 손실을 기록하며 떨어졌었는데 왜 반등이 나왔는지 체크가 필요하네요. 어찌됐건 국내 반도체 쪽에는 한 번 더 힘이 실리는 시세일 수 있으니 체크하시죠. 스냅은 온라인 광고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평이 좋지 못했습니다. 20%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막판에 추가된 소식으로 보고 들어온 것이라 간략하게만 점검하죠. 시티에서 퍼스트솔라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태양광 쪽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살짝 등장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태양광 쪽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요즘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는 어떻게 받아갈지 모르겠네요. 자, 드디어 쌍용차, 구쌍용차죠. KG 모빌리티가 28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2020년 12월 21일 쌍용차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죠. 그 이후에 가진 이슈들이 있었고요. KG그룹에서 나름 구원투수로 등장을 해서 쌍용차를 살리게 됩니다. 결국 KG 모빌리티로 최근에 사명 변경이 있었고 어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 재개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당장 오늘부터 거래 재개됩니다. 4만 소액주주 나름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던 시기였을 텐데 오늘 시장 반영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만 어제 시간 외에서 KG그룹주는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참고하시죠. 그 밖의 소식들입니다. 정말 많은 기업이 실적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분야별로 다 정리를 하다가 도저히 그래픽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시간 외에 나온 실적들만 점검을 해보죠. 그중에 좀 특징적인 것들요. 삼성중공업이 장 마감하고 2분 만에 공시를 내놨습니다. 2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며 시간 외에서 1% 상승 나왔고요. LX 하우시스가 업종 내에서는 상당히 호평받는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률 개선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하반기로 갈수록 Q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평과 함께 시간외에서 4% 올랐고요. JVM, 이 기업이 꽤나 오래 관심 밖에 있었거든요. 최근 6거래일간 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컨센을 봤을 때 컨센 대비 크게 상회했고요. 순이익이 87% 증가했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6% 이상 올랐으니까 장중 반영 보시죠. 갖고 계신 분들 본인들의 종목이라면 체크하시자라는 차원에서 정리해드린 거고요. 이제 오늘은 YOY 기준 PC 물가 나오고 쉐브론과 엑슨모빌 등이 실적 내놓을 겁니다. 이 안에서 인플레 힌트 찾을 수 있을
있을지 점검하시고요. 오늘부터 현대엘렉트릭이 상호 변경이 돼서 앞에 HD가 붙습니다. 점검하시죠. 그 밖에는 기업들 실적 있는데 눈에 띄는 건 호텔신라, 금호타이어 정도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고요. 이제 세부적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제 올랐던 쪽 하면 2차전지 그리고 건설기계 가장 눈에 띄었어요. 네, 맞습니다. 건설기계 관련주들 빅3가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어제 관련주들의 시세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어제 보면서 이거 뭔가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어제 장에서 HD 현대건설기계가 14% 가까이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썼고요. 대창단조, 테라사이언스, 진성TC 등등의 종목들 강했고 두산밥켓이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죠. 역시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52주 신고가를 나란히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올라가면서 건설 기계주들 다시 봐야 될 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확실하게 긍정적인 건 주가가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호실적이었다는 겁니다. 호실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숫자로, 수치로 증명을 해냈다라는 게 되겠죠. 실적부터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2%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46% 증가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71%나 늘어났고요. 두산밥켓은 매출도 2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나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90%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적, 그 배경은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엔진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온 거고요. 또 건설 기계 부문에서 가격의 인상, 또 판매 구성의 비율이 개선됐다라는 부분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북미와 신흥시장에서 실적이 좋았고요. 판가가 인상되고 제품의 믹스가 개선되면서 원가도 절감되고 이익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밥켓 볼 텐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제품군의 판매량이 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매출도 늘어나긴 했지만 북미가 확실하게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나 늘어났고요. 유로화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부 국가에서 이렇게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도 잘 나왔는데 그 배경을 또 체크를 해본다면 미국 시장에 있겠죠. 50년 만에 미국은 건설 호황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건설 경기가 좀 부진했는데 이 부분들이 미국의 수출 호조로 훨씬 더 덮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던 빅3들이 실적이 잘 나온 건데요. 미국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내에서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건설 장비주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또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프라 부문에서 총 예산액도 전통적으로 지금 기본에 얘기했던 예산에 신규 예산액까지 추가가 됐고요. 거기다가 올해 비주거형 건설 지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프라 투자라던가 일자리법이 통과됐고 건물의 유지 보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미국의 건설 장비의 PPI 추이가 될 텐데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러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의 이 토픽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깔 땅은 많다라는 거였는데 이 한 줄만 보고도 굉장히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아서 저도 앞으로 제목을 정할 때 좀 더 위기감을 느끼고 제목을 잡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북미에서도 공장 투자 그리고 신재생, 인프라 투자 같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겹쳐지면서 여기서 특수를 누리고 있죠. 그리고 앞서 봤듯이 미중 갈등 때문에 제조업과 자원 조달의 이원화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중국 투자의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연재해라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복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에너지 안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재건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사실 과거 5년 기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수요에 대해서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지금 북미나 유럽이나 중동 같이 여러 곳에서 좀 여러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동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품의 라인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 다른 호재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종 기업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미국의 친구들은 어떨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건설 주택 관련주 5개 정도 뽑아봤는데요. DR 호튼 같은 경우 간밤에 2% 정도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3%가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월 들어서 DR 호튼이 10%나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흐름이 좋았어요. 이 폴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45%나 올라갔고요. KB홈도 30% 이상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R 호튼 같은 경우에는 할인 정책 때문에 이 신규 주택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 5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1년 동안 거의 뭐 사상 최고치에 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빅3는 어땠을까요? 현대인프라코어는 4월 들어서 31% 늘어났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도 30%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두산마켓 같은 경우 4월 들어서 17%가량 상승이 나왔고 올해 들어서는 거의 50%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고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만 좀 얘기를 드린다면 IBK 투자증권에서 HD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해서 14,000원의 목표 주가로 올려 잡았는데요. 이게 어제 종가 대비해서 42%가량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신한투자증권에서 85,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했는데 어제 종가에서 25%가량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마켓은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서 각각 75,000원의 목표 주가 새롭게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도 어제 종가 대비해서 46%나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신고가를 일제했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증권가의 기대감이 높고 눈높이는 쑥쑥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건설기계 관련주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기로는 사실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면 이쪽에선 올랐기 때문에 또 뺄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잠시 후에 진만쌤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텔이 시간외에서 올라가는 거 지금 조사를 좀 해보니 CEO가 이제 하반기 수요에 대해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다라고 합니다.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로봇에 대한 흐름 좀 점검하죠. 어제 시간 외에서요. 로봇이 장악을 했습니다. T-로보틱스가 상한가, 로보티즈, 로보스타, SPG, SBB테크, 감속기부터 해서 물류로봇, 협동로봇 거의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실 로봇은 연초에 너무나 좋은 흐름을 3월까지 보여줬다가 딱 4월부터 조정에 들어갔죠. AI와 로봇이 나란히 조금 조정받다가 AI가 조금 먼저 회복을 보인 며칠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4월 막판에 이렇게 다 같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굳이 색깔별로 종목명을 쓰지 않은 건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죠. 4월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인데요. 다른 로봇은 몰라도 지금 한국에서는 물류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체크해야 된다라고 전해드렸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게 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을 살폈었고요. 배달 로봇, 그러니까 배달이 결국 물류 쪽이죠. 이 배달 물류 로봇,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로보티즈, 유진로봇, T-로보틱스 등등을 그때 언급을 드렸었고요. 일단 어제는 관련한 이슈들이 또 호재로 바뀌는 소식으로 도착했네요. 지능형 로봇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전을 인증받은 로봇이라는 좀 구체적인 로봇의 범위를 밝혔고요. 산업부 측에서는 이들은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왔죠. 그리고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 의무도 신설이 됐어요. 보험을 가입한다? 로봇이? 그러면 로봇이 돌아다니다가 무언가 사고를 쳤을 때 그를 위한 대비책까지 마련이 된다라는 건 어찌됐건 이쪽은
끌고 가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능형 로봇법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한시법이었는데 이걸 연구법으로 전환했습니다. 계속 끌고 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거고요. 이게 1번 로봇의 상승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LG전자 실적 나오고 신사업 투자 어떤 거 하고 있어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로봇과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전기차 충전주도 장중에 올라갔는데 로봇주는 시간 외에서 시세가 났고요. 장중에 전기차 충전기들 강했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은 시간 외에서 빠지기도 했어요. 휴맥스 쪽으로 추정되는 그룹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T로보틱스요. T로보틱스가 공시를 냈습니다.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했다. 그 외에 어떤 정보도 써있지 않았어요. 그저 이 한 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빠르게 최근의 흐름을 꺼냈죠. 4월 11일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 T로보틱스가 AMR이라고, 여러분 ARM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AMR, 자율이동 로봇, 물류 로봇 수주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SK 온향 수주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거론됐던 게 지금 SK 온향 수주, 켄터키주 생산 공장 한 개 라인 투입 규모를 수주한 건데 이게 SK 온 켄터키주뿐만 아니라 테네시주 뭐 이런 쪽까지 다 증설 계획에 T로보틱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추가 수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서 T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다 보니까 다른 고객사도 따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그때 당시에 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MR을 여기 AMR과 연결을 시키면서 시간 외에서 T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던 겁니다. 자, 이 말은 즉슨 2차 전지 공장에 스마트 물류 로봇 시스템이 많이 들어갈 것임을 한 번 더 확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앞서 봤던 시세 내에서도 물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의 탄력이 조금 더 시간 외에서 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가 조정받으면서 이제 살짝 언급을 자제했었죠. 일단 인력난 이슈, 정책 이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 혹은 투자 이슈 등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로봇 이슈는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첨단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 보도 돌아다닐 것이라는 기대감도 정말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일단 관련해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요. 앞서 살펴봤던 AMR, 로봇 수주로 인해서 최근에 이 관련한 사업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걸 느낍니다. 포드나 벤츠나 아마존이나 영국의 오카도나 모두 다 이 AMR을 도입하고 있어요. 결국 물류 로봇,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밀접한 기업들은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담아봤고요. 이런 전략들 챙겨가죠. 자, 시장은 고민되죠. 2차 전지가 약한 듯 하다가 갈 때 이렇게 강하게 가주니 결국 주도주는 주도주인가 생각하게 되고 반도체도 켜켜이 빅테크 실적 보고 나니 올라갈 것만 같은 이유가 쌓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네요. 반등할 것 같은 이유요. 일단 기대주에서 바이오 쪽이 영힘을 내주지 못하길래 좀 살짝 빼뒀고요. 순환매 관점으로 내렸습니다. 바이오, 로봇, AI, 우주항공, 디스플레이, 신재생. 원전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있네요. 이 거래일 동안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금 구체화된 코멘트가 없었다라는 것에 실망하면서 크게 빠지고 있어요. 이 거래 동안. 그래서 원전 쪽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만 어찌됐건 이 구도에서 이 자리를 완연하게 차지하는 섹터는 어디가 될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챙기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만쌤이 그래도 고민되는 시장이긴 하나
너무나 걱정하지 말고 어찌됐건 좀 들고 있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팔대를 이미 놓쳤다라고 얘기 주셨었잖아요. 어제 다행이네요. 들고 있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각 종목별로 반등을 가졌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들고 계시다면 좀 더 크게 어제는 환호했을 것 같고요. 시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연휴 전이라 또 괜히 팔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네, 그저 이제 좀 다행인 것은 이제 한국 시장, 이제 어제 좀 코멘트 드렸던 거는 한국 시장 단독으로 좀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고 좀 이제 탄력이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좀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왔고요. 뭐 금리 동결이든 FOMC 이전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닝 시즌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다. 즉 이전의 이야기들과 좀 다릅니다. IR 때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현재 이렇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도 이제 뭐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관련돼서 조금 더 좀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됐고요.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아마존이 11% 올랐다가 지금 이제 음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4월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잘못 이제 종목을 컨택할 경우에 생각보다 조금 이제 손해가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는 전반적으로 지수의 분위기를 좀 보시는데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회복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이제 우울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전반적으로 오후에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일단은 회복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차익 실현 매물을 얼마만큼 내어놓는지 이 매물을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얼마나 소화를 해주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일단은 나 빼고 개인들이 팔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매도세를 내어놓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이제 아마 또 며칠 한 5거래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일단은 내가 본전 오면은 일단 빼고 보자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좋은 종목을 바닥권에서 잘 잡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개인들의 이제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동참하지 마시고 조금 더 끌고 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강하게 나온 수급이었다 이제 이런 코멘트 드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FOMC 제가 이제 2월 이후에 있을 좀 악재들이 먼저 선 반영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5월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장 때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짧게 먹지 마시고요.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이 시간외에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들 수 있다라는 지적, 컨콜에서 언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말씀 주신 대로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목표가 원금 회복이 아닐 텐데 처음 주식시장에 진입할 때는 근데 이렇게 변동을 겪으면서 그냥 본전 오면 팔자 이런 심리가 돼버리니까 안타깝긴 해요. 지금 시장에서 본전 이상으로 좀 끌고 가줄 만한 섹터 추려본다면 쌤은 한 2개 정도만 추려주세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립니까? 이제 보시면은 일단 AI 쪽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었죠. 이제 전반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AI 쪽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은 AI 관련주들이 사실 실적에는 또 약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어닝 시즌이 끝나면 또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어닝 시즌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생각보다 또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또 차전지, 또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즉 이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쪽이 그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쪽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소외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AI와 그다음에 2차 전지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두 종목 이제 그 섹터 안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군 위주로만 컨택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우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 눌림을 잘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돌파 매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눌림을 여러분들이 잘 매수하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돌파 매매와 이제 눌림 매매를 잘 이제 혼합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그 섹터 안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와 2차 전지 쪽으로 일단은 조금의 우선권을 주셨네요. 체크하겠습니다. 자, 섹터로 가볼게요. 건설 기계 섹터의 강한 흐름이 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에 대한 전략, 오늘 쪽 다른 쪽으로 수급 이동이 나온다면 사실 이익 실현 관점에 흐름이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 걱정은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는 뭐 단순히 테마라고 움직이기에는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방산 쪽이랑 결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혹시나 쉬어갈 수도 있지만 쉬어갈 때는 추가 매수나 이제 조금 더 비중을 늘릴 수 있을 만한 기회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들을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면서 지수가 좋든 좋지 않든 우직하게 좀 갈 수 있을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계속 좋을 겁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좋을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실적을 눌러왔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들이 굉장히 그동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유로워지니까 기업들의 실적과 영업이익들이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인프라 관련 투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까지 모두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요소로만 보고 즉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보다는 시가총액으로 이제 바꿔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괜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좋게 나타나지 않는 좋게 나오는 이유가 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분명히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잘 잡았던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윗채널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전히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전에 이제 한번 정도 지난주였죠. 이제 대창단조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그래도 바닥권에서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흐름이 직전에 코멘트 드렸을 때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공략을 해보시고요. 위에 있으신 분들은 공략해 보시기보다는 눌림을 노려보시고 잘 매수하신 분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1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신규 진입인지 보유인지에 따라 전략은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내용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섹터는 로봇입니다. 시간 외에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여러 종목이 갈 때 다음날 장중 반영이 궁금해져요. 로봇이 또 이슈가 정책적인 이슈, 투자 소식부터 해서 기업 이슈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로봇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세요? 반등? 로봇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시간의 거리에서 오르면은 팔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상승으로 출발하는 이게 부담도 있고 차트상 빵꾸가 이게 뚫리면은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사실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힘이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당장 시초가에 많이 이제 좀 제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굉장히 좋게 보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갭상승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기보다는 눌림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아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도 있어가지고 로봇들의 쓰임새가 즉 기술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로봇들이 이 부분들을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제 실적이 찍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제2의 2차 전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로봇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좋게 본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전까지 또 한 번의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다만 오늘 섣불리 잡으시진 마시고요. 오늘은 이제 매수하시기보다는 이제 매도하는 시간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워낙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다가 갭상승 후 갭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는 한국 시장의 좀 유구한 또 전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오늘 사시지 마시고 다음 주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파시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밸류 평가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좋냐라고 이제 코멘트 드리면 저는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뽑을 수밖에 없고 삼성이 또 공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정말로 매출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즉 이제 중장기 투자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서 이제 좀 모아 가시면은 분명히 포트 안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로 매력적이나 오늘 또 금요일이고 시간 외 시세 반영이 단숨에 좀 나타날 경우 또 그로 인한 차익 물량에 대한 걱정도 있으니 다음 주에 좀 천천히 매수 시점을 잡아보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중장기 관점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건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만큼 진만스 픽보다는 조금 점검하고자 하는 이번 주 가장 주요했던 키워드 하나 좀 살필게요. 2차 전지 종목이나 많은 종목들이 어제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웃지 못하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SG증권 사태로 인해서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 몇 거래 연속해서 맞는 기업도 있고 일부 낙폭을 축소한 기업도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정말 억울하게 엮인 개인 투자들은 정말 슬픈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꽤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실적 문제가 크게 없지 않느냐라며 줍줍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일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락하는 거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지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세요. 네, 일단은 관련주들이 이제 사실 나쁘지 않았던 종목이었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세도 생각보다 잘 나왔었던 기업들이 그런 이제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핫다라고 하죠. 이제 하한가 따라잡기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者워낙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한가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은 여전히 매물을 계속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좋은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에 일부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반 이상 거의 60, 70% 하락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다우 데이터를 일단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갖고 와 봤는데 네.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이제 시총이 이제 6천억까지 좀 떨어졌는데 매출이 이제 연에 2조 가까이 좀 나오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6, 7천억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가 마무리, 즉 이제 매도세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반등에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들의 흐름 이제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충분히 공략해도 될 만한 기업들이 몇 개 있고 그 안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다우 데이터를 한번 관심권에 두시면서 매도세가 진정이 될 때 한 번 정도 이제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그런 코멘트와 함께 공략을 해 보셔도 이제 일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하단가 따라잡기는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일부 많이 적어졌을 때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충분히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코멘트와 함께 다우 데이터 한번 그냥 특징주로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만쌤과 시장 두루두루 전략을 챙겼고요. 5월 1일 휴장인데 진만쌤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방송 일정을 잡아두셨네요. 밤 8시, 10시. 그날 밤 방송 하시고 저희랑 그 다음날 새벽 방송 하셔야 되는데 네. 괜찮으시죠? 물론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이제 제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저녁에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또 월요일날 끝나고 나서도 아마 심심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관련해서 FOMC 이전에 전략 한번 공유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필참하셔서 이제 그때는 좀 웃으면서 이제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안 열렸으니까 이제 네. 긍정 코멘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일까지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